정부가 올해 대폭 확대한 이 계속 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저는 지금 고용노동부에 나와 있습니다. 고령사회 인력정책과 김부희 과장님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. 얘기 나눠볼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부입니다. 네. 정부가 이 고령층 고용 전략 마련을 위해 올해 이제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. 먼저 이 계속 고용제도를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.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네. 2025년이 되면 65세 비중이 20.6%가 되는데요. 이렇게 되면 초고령 사회로 정의를 합니다. 네. 산업 현장에서 인력난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심화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이 계속고용 제도를 좀 확대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계속고용 장려금이 2022년에 3,000명이었는데요. 2023년에는 8,200명까지 대폭 늘립니다. 예산은 268억 원 정도고요.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는 148% 증가한 금액입니다. 네. 자, 계속 고용제도란 그러면 어떤 제도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.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그 정년을 폐지하거나 그 정년을 또 연장하거나 아니면 그 정년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를 합쳐서 계속고용 제도라고 부릅니다. 정부에서는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을 지원합니다. 이런 지원을 통해서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조금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확대한 것입니다. 네,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요, 고령사회가 이제 되어가고 있는 만큼 이 계속 고용제도가 참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. 이번 고령층 고용 전략을 좀 살펴보면 올해 지원 요건이 합리적으로 좀 개선됐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.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? 전산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전산 시스템을 많이 개편했습니다. 뭘 신고를 하려고 그러면 첨부 서류 내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는 첨부 서류를 대폭 축소했습니다. 사업주가 월급을 너무 많이 깎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월 평균 보유석이 110만 원 이상인 근로자들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으면. 네. 자, 중장년 네일센터와 이 지자체 등의 연계를 통해서 재취업이나 또는 능력 개발, 이런 쪽으로도 강화하는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요. 설명해 주시죠. 고용센터 내에다가 중장년들 전담 창구를 좀 구성해서 그들에 맞춰서 그들의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고, 그리고 이 취업지원센터를 이 지자체에 있는 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하는 작업도 할 겁니다. 네. 직업훈련 하면은 흔히 청년들이 가는 곳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이제는 고령층이 상당히 많이 참여합니다. 네. 은퇴 후에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훈련 과정에다 고령층에 좀 맞도록 개편을 할 거고, 그 고령층에 맞는 특수한 훈련들도 새로이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. 자, 요즘은 이 생계 문제 때문에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게 사실 이 고령층의 현실이거든요. 네. 기업의 고령층 채용을 좀 지원하는 등 일자리와 이 창업 기회 확대 계획에도 좀 관심이 갑니다. 자, 자세한 계획 설명해 주세요. 그러니까 고령층 어떻게 뽑고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훈련을 어떻게 시키고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할 겁니다. 기업들이 고령층을 채용하려고 하면 약간의 환경 개선과 이런 뭐 임금체계를 바꾸던가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하거든요.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원금을 내년도에는 작년에 54억 원이었는데요. 금년도에는 558억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. 퇴직한 뒤에도 우리 고령층 분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능력을 기업에서 사실 좀 능력을 발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. 중소 중견기업에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하거나 또는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의 이 실업급여 적용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등 고용 안전망 강화 계획도 있다고 들었습니다. 자,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? 1000인 이상 기업, 좀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은퇴하기 전에 근로자들한테 은퇴한 후의 삶에 대해서 좀 설계를 해주고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부에서 1000인 미만 기업이 노사가 서로 협력해서 그런 서비스를 도입하면 일부 재정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. 고령층들이 그 취창업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이제는 고령층들도 실업급여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, 이런 문제제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외국에서도 보면은 선진국도 약간 청년층과 좀 다르게 고령층의 실업급여를 설계하고 있거든요. 새로이 설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. 네. 자,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이 고용 인프라 구축도 좀 이번 대책에 포함이 됐는데요. 이것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. 막연히 못하겠지, 나이가 많으니까. 네.
이런 차별의식을 철폐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선진국들도 대부분 그런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혹시라도 연령에 따라서 차별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구제하는 절차들을 좀 보완할 계획입니다.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. 자, 이번 대책이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